이 시간 통해서 2월 시장 전망 쭉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장의 조정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관세 펀치 미국 쪽에서 나왔고 그리고 FOMC발 불안정 요소도 있습니다. 게다가 그 중국 AI 스타트업 기업 이 딥시크에 관련한 AI 충격 이런 부분도 고스란히 안항하고 있는 시장인데 이것저것 좀 소화해야 할 양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한지영 키움증권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되니까 좀 잔뜩 겁을 먹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그렇죠. 이 미국발 관세 정도까지 펀치. 반응하는 것도 살짝 의외이긴 한데 일단은 뭐 시장은 항상 거의 뭐 옳다라고 보고 있어서 뭐이 가격에 대해서 저희는 일단 현실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거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해보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의 영향력 앞으로 얼마나 이게 움츠려들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됩니다. 월요일 시장이기도 하고 2월 첫 걸음인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4일부터 부과가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캐나다와 그리고 그 멕시코의 25%, 중국은 추가 10% 이렇게 네. 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섹터가 영향을 받고 있어요. 국내적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 상황을 보면은 그냥 그 수출 비중이 높은 업종들, 수출주들을 중심으로 이제 집중적으로 그 매도 공세를 막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부터 이제 관세를 부과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 좀 대비를 하고 있었는데 설마 하다가 진짜 부과를 했고 또 그 멕시코 측이랑 캐나다 측에서도 보복 대응 조치를 준비하고 있고 중국 쪽에서도 이거를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언급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2018년도 전면적인 관세 전쟁에 대한 좀 그 충격들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지금 뭐 한국도 그렇고 미국 선물 시장도 그렇고 유럽 선물 시장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트럼프발 리스크로 다들 좀 잔뜩 움츠려 있는 게 현재까지의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볼 때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기아 그리고 뭐 SK 하이닉스 줄줄이 떨어지면서 좀 온기를 좀 빼앗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여러 가지 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멕시코의 공장에서 뭐 가전을 일부 생산하는 삼성전자와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공장을 옮겨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게 또 기업들 입장에서는 애매할 수 있는 게 트럼프 관세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다들 미국의 투자 유치, 미국에 대한 쇼어링 정책 여기에 대해서 좀 포커싱을 맞추고 있는데 최근에 보시면은 뭐 반도체 쪽에 대해서 보조금 쪽 노이즈가 계속 있고 해서 투자해 왔는데 그것들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기업들도 슬슬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비단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트럼프의 관세가 이전만치 2018년도만치 굉장히 강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미국 내 여론에서도 굉장히 좀 부정적인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 인플레이션 올라가는 거 어떡하냐 또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줄어드는데 미국도 비껴갈 수 없다 이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관세를 부과하려는 법적 근거에 대해서도 이거 약간 그 불충분하다 이 지적들이 있는 가운데 일부 외사 같은 데서는 뭐 희망사항적인 이야기일 수는 있겠지만 4일이니까 아직 하루 정도 남았잖아요. 이 4일 전에 이 관세 부과가 이제 다시 좀 보류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식들로 코멘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관세 부과 자체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보고 있어요. 문제는 관세 부과의 수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관세 부과가 지금 뭐 양국 간의 맞대응뿐만이 아니라 다른 국가들에 대한 관세까지 확장이 되고 이게 중국, 유럽, 한국, 뭐 멕시코, 캐나다 전 세계적으로 확장이 되면은 이거는 뭐 전 세계 GDP 한 해만에 뭐 3%포인트 갉아먹는다고 분석이 나오고 있는 만큼 증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시나리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 시점을 생각해 보면은 과연 그게 현실화될까라고 보면은 저는 거기까지는 높은 확률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아요. 일단 트럼프 자체도 인플레이션 굉장히 신경 쓰고 있고 또 전체적으로 미국 경기에 대해서 본인들도 부양에 대한 의지가 있다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치권 내에서도 반대 여론들이 지금 계속 거세게지고 있다라는 것도 감안해서 보면은 관세 부과한 후 협상 이 스탠스를 취해가는 거지 관세 부과, 보복 관세, 또 관세 부과 이런 식의 최악의 시나리오가 저는 현실화될
확률은 낮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관세 부과는 이제 현실입니다. 하지만 수위가 중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최악은 아니지 않을 것인가 네, 맞습니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잘 지적을 해주신 게 인플레이션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1월 FOMC에는 좀 어느 정도 예상하는 결과가 나왔고, 근데 문제는 트럼프와 연준의 그 대립각은 앞으로도 여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예, 관세 이렇게 자꾸 때리다 보면은 인플레이션은 꺾이지 않을 건데. 네. 또 트럼프는 연준의 금리 인하라고 압박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네. 그 1월 FOMC 끝나고 나서 본인의 SNS 계정에 올린 거 보면은 네. 연준한테 본인들이 만들어낸 인플레이션 본인들이 잡는 데 실패한 거 뭐 하는 짓이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다라는 네. 점 미뤄봤을 때 본인 역시도 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고 있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의 적은 트럼프가 될 수가 있죠. 네. 트럼프의 관세는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수 있는데 트럼프의 마음은 인플레이션 잡고 싶어하고 이런 것들이 상충이 된다. 여기까지도 감안해서 보면은 관세가 전체적으로 그 최악의 시나리오로, 그러니까 다시 전면적인 무역 분쟁, 그리고 그로 인한 수입 물가 상승, 미국 내 인플레이션 상승,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상 이런 식의 상황이 저는 그렇게 높게 가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연구원님, 이 FOMC 금리 방향성에 대한 여러 가지 설왕설래 등은 단계적으로 금융시장의 노이즈가 될까요? 노이즈는 네, 되겠지만 네. 저는 뭐 여전히 연내 금리 인하는 2회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네. 3월은 어려울 것 같다. 대신에 이제 3월 이후에 나타 6월 FOMC랑 9월 정도는 또 각각 1회씩, 25bp씩 1회씩 이게 가능할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간단한 근거는 미국 내 지금 헤드라인 인플레이션들은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데 코어랑 슈퍼코어 같은 연준이 바라보는 주요 핵심 물가 지표들은 네.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근원 PC가 조금 안정적으로 되고 있다는 거, 인플레이션 기저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있다라는 거는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의 명분을 뭐 본격적으로 후퇴할 만한 그런 환경을 제공하지 않는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경제 지표는 앞으로도 금융시장에 꽤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잘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2월 중에 어쩌면 뭐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하는 그런 섹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인데 중국 딥시크발 충격에 네. 따른 AI 관련주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찌됐건 우리가 설 연휴에 봤지만 엔비디아가 두 자릿수 그렇죠. 폭락을 했잖아요. 이거는 어느 정도의 심리를 반영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네. 일부에서는 이제 그렇게 폭락한 거 너무 과도하다. 이거는 엔비디아의 성장성을 감안하더라도 과도한 주가 급락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동의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하루 만에 주가가 10% 이상 폭락을 했고 또 지난 27일 딥시크 사태 이후에도 엔비디아 주가가 15%대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 미뤄봤을 때 그 흔히 말해 증시에서 이제 유행하는 주식 이거 없으면 너 주식 못한다 이런 식의 주도주에 대한 좀 교체를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엔비디아가 다시 증시의 주도주, 다시 말해 전고점 수준까지 회복을 하려면은 최소한 27일에 예정된 이제 2월 말이죠. 이제 2월 시작이니까 이번 달 말에 예정된 엔비디아 실적에서 그들의 마진 같은 수익성이나 또 딥시크로 인한 전체적인 본인 그 칩들에 대한 수요 변화, 수급 변화 이것들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고점 회복은 저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AI 시장이 저는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 네. 오히려 AI 내 다른 밸류 체인들, 뭐 소프트웨어나 핸드셋 아니면 전력기기 이쪽들에 대해서는 저는 계속 기회가 생길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사실 저비용, 저사용 GPU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성비 이슈가 그동안 비용을 엄청 투자했던 그런 GPU나 고사양 이런 부분을 대체할 가능성이 있냐라는 의문이 좀 생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팩트 체크는 좀 필요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예. 그 과연 딥시크가 이야기한 600만 달러의 이제 훈련 비용이 정말 그 제대로 추산된 게 맞냐? 그다음에 또 뭐 데이터 도용에 대한 의혹들도 있고 여러모로 팩트 체크가 필요한 것들이 많은데 네. 그래도 시장에 일으킨 반향은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전 고성능까지는 아니더라도 저사양 저비용으로 중성능 정도의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거는 그 엔비디아 칩을 포함해서 GPU를 사용하는 그 고객사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전략을 한번 다시 짜봐야 되지 않을까?
비용 한번 좀 우리가 좀 플랜을 변경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식의 생각들을 불어넣을 수 있게 만든 계기가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HBM 관련된 AI GPU 하드웨어 업체들은 주가 노이즈랑 변동성들은 있겠지만 그 외 업체들은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훈련 비용이나 출원 비용, 전체적으로 칩 성능 사용하는 비용들이 낮아지면은 이게 과거에는 테크 업체들 중심으로만 GPU 칩을 사용했다라면은 비용이 갈수록 낮아지니까 다른 산업에서도 이거 우리 한번 해볼까? 이런 식의 추가적인 수요 확장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칩을 가지고서 돈을 버는 소프트웨어나 그걸 활용해서 판매를 하는 소비자들이 판매하는 기기 업체들 이런 업체들은 저는 여전히 내러티브 상으로는 긍정적으로 형성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네. 이번 딥시크 사태가 AI 시장 전체적으로 위축시키면은 전력기기는 지금 팔고 도망쳐야 되죠. 근데 이게 위축시키기라기보다는 시간이 지날수록 전체 시장의 확장성을 더 부여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AI 산업, AI 시장이 확장이 된다라면은 전력에 대한 수요도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전력기기 업체들도 저는 좋은 매수 기회가 될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 그 딥시크발 팩트체크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엔비디아의 고사양 칩을 일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훔쳐서 뺏겨서 그렇죠. 이렇게 사용했냐? 아니면 이제 투자 비용이 과연 그들이 제시한 것보다 훨씬 많이 썼냐? 아니면 뭐 지식 증류 뭐 이런 이슈는 계속 네. 도마에 있는데 어찌 됐건 뭐 엔비디아를 비롯해 그동안 우리 산업을 그리고 미국 산업을 이끌어갔던 주도주가 복귀할 수 있느냐는 굉장히 관심거리예요. 네. 어찌 됐건 연구원님 생각하실 때는 이러한 이슈들이 중장기적으로 그 산업의 확장성을 이끌어낼 재료가 될 것이다.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실제로 말씀하셨고, 주가 같은 예. 경우 보시면 오늘도 그렇고 예. 그 딥시크 사태 이후에는 미국이나 우리나라 모두 AI 소프트웨어 쪽들은 주가가 생각보다 괜찮은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미 기민한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는 이쪽으로 대응하는 게 맞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수급을 이동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네. 그러니까 AI 개발의 초점이 어떻게 보면 이제 하드웨어 쪽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동하는 네. 그런 관점도 보셔야 되고 오늘도 약간 이제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력기기 수요 네. 이런 부분은 다시금 모멘텀으로 받쳐줄 수 있을까 추락을 했었는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는 네, 안 해도 맞습니다. 된다. 전력기기 관련해서는 네, 맞습니다. 예, 그렇게 좀 말씀해 주셨고요. 엔비디아도 말씀해 주셨는데 2월 말에 실적 발표 있잖아요. 네. 관전 포인트를 좀 일부 알려주십시오. 아까 예. 잠깐 뭐 언급을 드렸는데 네. 일단 뭐 4분기 실적보다는 그 실적 내에서 그 마진이 70%대를 기록하고 있는 이 고 마진이 네. 계속 이어질 수 있는지 결국에는 최근에 이제 AI주들을 둘러싼 우려 중 하나는 그 딥시크발 사태에도 있지만 그 전부터 고질적으로 따라다녔던 문제는 수익성에 대한 문제였는데 예. 과연 AI 대장주인 엔비디아가 수익성을 70% 이상으로 유지를 할 수 있을지 이게 관건이고 저희가 뭐 지난 뭐 몇 개 분기 엔비디아 실적 발표 때 코멘트를 보면은 그 젠스당의 발언 가이던스가 중요했잖아요. AI 쪽에서 수요가 얼마나 지금 계속 생성이 되고 있고 네네네. 좋은지 그거를 파악하는 게 두 번째 관전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 국내 증시에서 HBM을 필두로 해서 AI 반도체 관련주의 단기 그리고 장기 파장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어쨌든 엔비디아 실적에서도 예, 네. 찾을 수가 있고 아직 먼 70% 이야기죠. 마진 2월 말이면 예, 그 전까지는 저희가 그 BHBM 쪽들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BHBM 쪽으로요. 예. 참고로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이런 딥시크발 충격에 의한 가이던스의 변화 이런 부분도 충분히 좀 고려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2월 증시가 스타트가 됐는데 분위기는 좀 안 좋아서 살벌하게 좀, 출발하네요. 네. 위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찌됐건 작년 연말은 엄청 또 충격이 심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새해 들어서 반등하는가 싶었는데 이게 찬물을 끼얹어서 약간은 좀 우려스러운데 전반적으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 2월 달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우리나라 뭐 전체적으로 증시는 박스권에 갇혀 있다라고 상정하시는 게 맞다라고 네, 보고 네. 있어요. 대신에 국가마다 박스권 위치 어디에 위치했느냐가 저는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미국은 여전히 밸류에이션 부담과 또 그 트럼프 당선 이후에 지난 3개월 동안에 수급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서 밸류랑 수급 목에 찼다라는 그 네. 분위기를
분위기가 좀처럼 해소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박스권 상단에 위치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부터 S&P나 나스닥은 상단 저항을 계속 받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도 시원하게 상승하기 어려운 박스권에 있긴 하지만 박스권 가운데로 놓고 봤을 때 저는 중하단부에 위치해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어요. 밸류에이션 상으로 봐도 여전히 지금은 싸서 사도 될 만한 구간이고 또 환율 같은 경우도 오늘 같은 경우 다시 1,460원, 70원대로 올라가고 있는데 네네네. 이 고환율에 대한 수혜를 계속 누릴 수 있는 구간에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당선 이후에 그 작년 11월부터 12월 2달 동안에 우리나라 증시가 유독 많이 빠졌는데 그 빠진 데에는 트럼프 당선 시 예상되는 무역 분쟁에 대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반영한 측면들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한국은 이제 그 악재에 대해서는 웬만한 악재들에 대해서는 내성이 생긴 구간, 주가 하방 경직성은 유효한 구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가 간의 박스권을 놓고 봤을 때 미국은 박스권 상단에 위치해 있고 한국은 하단에 위치해 있다. 여기서 우리를 플레이할 때 보면은 한국 증시 쪽에 좀 더 비중을 싣고 가는 게 2월달 증시 전체적으로 대응할 때 좀 낫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릴게요. 네, 여전히 좀 어렵지만 그래도 네. 한국 증시에 답이 있다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환율 말씀해 주셔서 보니까 지난 거래일 대비 거의 18원이나 네. 다시 급등하면서 1,471원 30전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지금 속보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코스닥이 3% 넘게 그쵸. 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EU 제품에도 관세를 곧 부과하겠다. 지속적으로 이제 관세 이슈는 네. 시장을 들썩이게 할 요소, 충격적인 그런 충격으로 다가올 만한 그런 이슈인데 워낙 예고는 했었고 그렇기 네. 때문에 과도한 우려는 오늘 같은 네. 이 정도의 하락은 뭐 2, 3%의 하락은 저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라고 좀 네. 다분히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떨어졌을 때 네.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영역도 좀 보시면 될 네. 것 같고 말씀해 주셨다시피 고환율 수혜주 이런 네. 것도 여전히 시장의 답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국내 증시 2월 시장 큰 틀에서 좀 생겨봤고요. 또 충격 요소, 기회 요소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잘 소화해서 장을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의 분석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연구원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